1914년 12월 24일 서부 전선의 참호들 사이로 이상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탄의 섬광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나오는 따뜻한 촛불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1914년 겨울 서부 전선은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플랑드르 지역의 높은 지하 수위 때문에 참호들은 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탕 속에서 생활해야 했죠. 참호 벽이 무너져 압사하는 일도 빈번했고 물에 젖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어 서서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된 비로 참호는 완전히 수몰되었고 끈적한 진흙은 병사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식량은 썩지 않도록 참호 천장에 매달아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양측 병사들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미 일상적인 소규모 휴전들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암묵적으로 사격을 중단했고 감시병들은 서로를 못 본 척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참호 너머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흔한 일이었죠. 겨울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양측 모두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영국군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존 프렌치 원수는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대공세를 명령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손실뿐이었죠. 프렌치 원수는 이미 크리스마스 휴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고 비공식적인 어떤 휴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반면 독일군의 사기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황이 유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고향을 떠나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라는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사령부는 병사들의 심정을 헤아려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수천 개의 선물을 전선으로 보낸 것이죠.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모든 병사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사관들은 황태자의 초상이 새겨진 담배 파이프와 시가상자를 받았죠. 영국군도 메리 공주로부터 놋쇠 상자를 받았는데 안에는 연초, 잎담배, 크리스마스 카드, 사탕이 들어있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자두 푸딩과 수천 개의 담배 상자를 받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부대는 초콜릿, 살라미, 콘약을 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따뜻한 겨울 의복도 지급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물들을 좁은 참호에 보관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담배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개기 시작한 거죠. 며칠간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참고에 고여있던 물이 빠졌습니다. 진흙탕은 단단히 얼어붙었고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부터 총성이 줄어들더니 일부 구간에서는 완전히 사격이 멈췄습니다. 독일군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만끽하며 크리스마스 초콜릿을 나눠 먹고 참호 가장자리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영국 근위보병 3연대의 감시병이 적진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공격 준비인 줄 알았지만 곧 아름다운 선율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스틸란트, 하일리지트, 바로 그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에드워드 헐스 중위가 경쟁심을 발동시켰습니다. 영어 캐롤로 화답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서로 자기 노래가 더 좋다는 듯 경쟁했지만 점차 아름다운 합창으로 변해갔습니다. 성군 벤체슬라우스, 올드 랭사인 같은 곡들이 전장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쯤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용감한 병사들이 적과 직접 대화하려고 참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헐스 중위는 몰랐지만 같은 일이 영국 전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언의 합의하에 양측 장교들이 철조망 근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죠. 어떤 독일군 장교는 무인지대 너머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국군들이여, 내일 우리를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겠소. 한 용감한 병사가 신문지를 흔들며 무인지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죠.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대담하게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로 일부 영국군 연대는 독일군의 캐롤에 기관총 사격으로 응답하기도 했으니까요. 무장하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하려던 일부 병사들이 사살당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목할 점은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주로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국이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프랑스와 벨기에 부대들은 상황이 달랐죠. 전사자 매장과 사격 중지에는 합의했지만 영국군과 독일군만큼 친밀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독일 바바리아 부대는 프랑스군이 미사를 들이는 동안 공격을 멈췄습니다. 양측 모두 총을 내려놓고 파리 오페라 독창자의 공연을 감상하기도 했죠. 영국령 인도 부대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익숙하지 않던 인도군 병사들은 독일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고향의 디왈리 축제를 떠올렸다고 해요. 처음엔 사격만 멈추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독일 병사가 참호에서 나와 시가와 담배를 권하자 결국 함께 나와서 담배를 나눠 피웠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밤 모든 병사들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추운 아침이 밝았고 그 주 처음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죠. 영국군들은 무인지대에서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군들이 참고 밖에서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거든요. 대낮에 참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표시였기에 영국군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똑바로 서서 단단한 지면을 밟는다는 것이 천국 같은 기분이었다고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도 일부 병사들이 무인지대를 거닐었지만 대낮의 무인지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호 사이에 놓여있던 시체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양측이 함께 전사한 병사들을 묻어주고 공동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양측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무인지대를 자유롭게 거닐며 고향에서 보내온 선물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쇠고기 통조림은 독일 군복 단추와 교환되었고 초콜릿 케이크는 맥주와 바뀌었습니다. 군모도 서로 교환했고 독일 이발사가 영국군의 머리를 깎아주는 진풍경도 벌어졌죠. 대화를 나누며 서로 많은 공감대를 발견했을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비를 맞으며 같은 전쟁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서로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을 거예요. 참호 건너편은 어떨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과연 누구일까? 한 영국군 장교는 새로 사귄 독일군 병사가 독일 황제의 군대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영국군 장교는 말도 안 된다며 우리야말로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반박했죠. 양쪽 다 같은 명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헐스 중위는 독일 제15 베스트 팔렌 부대의 토마스 중위를 만났습니다. 토마스 중위는 빅토리아 십자훈장과 편지 한 뭉치를 건네주었어요. 지난번 교전에서 독일군 참호에서 전사한 영국 장교의 유품이라며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깊이 감동한 헐스 중위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벗어 토마스 중위에게 선물했습니다. 고향에서 보내준 소중한 선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당황한 토마스 중위는 부하를 시켜 참고에서 가족이 보내온 털장갑을 가져오게 해서 담내로 건넸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병사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탄 자국으로 울퉁불퉁한 얼어붙은 땅에서 축구를 즐기기 시작한 거죠.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부대 병사의 킬트가 바람에 날리자 독일 작센 연대 병사들이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휴전이 순수한 의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 일부 병사들은 적군 참호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고 참호 보수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일부에게는 이런 평화가 가짜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한 영국 병사가 단검을 몰래 꺼내다가 동료에게 제지당했고 다른 영국 병사는 독일군이 준 담배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며 거절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관점이 바로 사령부의 시각이었습니다. 프렌치 원수가 그토록 우려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령부는 상급 장교들을 통해 징계 조치 경고를 내렸고 즉시 전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장교들이 서로 격례한 후 하늘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전쟁 재개 신호였죠. 어떤 부대들은 새해 전야까지 교전을 거부했지만 양측 사령부가 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령부는 저격수들을 투입해 교전을 재개시켰고 프렌치 원수는 포격을 명령했습니다. 전쟁 기계를 통해 최전방 병사들 사이에 형성된 인간애를 강제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 후로는 크리스마스 휴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령부에서
철저히 차단했거든요. 19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영국군이 24시간 연속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휴전을 시도한 병사들은 군법에 따라 엄중 처벌받았죠. 1914년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특별한 순간이었죠. 1915년 크리스마스에는 독가스가 살포되었고 독일 비행선들이 런던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베르댕 전투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끝났지만 75만 명의 전사자를 남겼어요. 1914년 무인지대에서 평화롭게 보낸 그 크리스마스가 대부분 병사들에게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드워드 헐스 중위도 있었어요. 캐롤을 부르며 독일 장교에게 실크 스카프를 선물했던 바로 그 장교 말입니다. 헐스 중위는 그로부터 3개월 후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다 전사했습니다. 당시 25세였죠. 오늘날 헐스 중위는 군에서의 공적보다도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거둔 승리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용감한 한 병사가 생사의 경계를 넘어 적을 신뢰하며 인간애가 전쟁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바로 그 승리 말입니다. 오늘은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